안녕하세요. 음산한 비밀들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조선시대의 한 명장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는 강력한 군수였지만 이상한 의식과 염원들로 가득한 고대절에 얽히게 되죠. 과연 이 어두운 세계로 들어가 이 비밀들을 풀 용기가 있으신가? 오늘 이야기에서는 조선시대의 유명한 관료가 아무도 단언하지 않으려 했던 신비로운 사건에 휘말리는 과정을 따라갑니다. 스승들과의 기묘한 의식, 염원들의 존재가 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이야기는 결국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진실을 밝혀냅니다. 조선 중기, 김시성을 가진 땅반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어려서부터 기골이 잠대하고 탐력이 좋았는데 머리까지 총명하니 집안 사람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다. 그도 그럴 것이 그의 집안은 과거 고위 권력 여럿을 배출한 명문가였으나 그가 태어날 때쯤엔 몰락하여 현직이라도 벼슬을 든 죄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집안을 일으키고자 하는 일념으로 어린 나이부터 농산일과 공부를 동시에 하면서도 단 하루도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그렇게 지경야독하기를 몇 년, 그면 마침내 과거에 급제하게 되었다. 왜 반드시 출세하여 집안을 통치하리라. 그는 벼슬에 오른 뒤 일의 크고 작음을 가리지 않고 항상 맡은 바 성실하게 임했다. 타고난 재주에 성심까지 더하니 이는 곧 순탄한 출세길로 이어졌고 그는 날이 갈수록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기에 따라 그의 집안도 옛 명성을 점차 되찾아갔고 그렇게 그의 염원은 이루어진 듯해 보였다. 하지만 얻은 것이 많아질수록 그의 욕망은 커져만 갔고 얻고 또 얻어도 좀처럼 만족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전라도 나간 땅에 군수로 부임하게 되었다. 이 또한 그의 욕심에 차지 않았으나 작지 않은 고을이니만큼 열심히 일하기로 마음먹었다. 부임한 첫날, 때는 섣달 금음이었는데 그는 아점들을 터내리고 고을 시찬에 나섰다. 그렇게 고을 이곳저곳을 돌며 민심을 살피는데 일시쯤에 이르러 마을 밖에서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다. 기는 여러 면에서 불경을 읊는 소리였는데 들 목소리가 기계야 기짝이 없었다. 군수가 아점을 들며 물었다. 이 소리가 도대체 어디서 나는 것인가? 아전이 아내였다. 고을 뒷산 꼭대기에는 절이 하나 있는데 그곳의 숨들은 매년 섣달 금음마다 저들끼리 기이한 행사를 하곤 합니다. 오늘도 저 소리가 나는 것을 보니 행사가 막 시작된 모양입니다. 기이한 행사라니 그게 무엇인가? 그러자 아전이 섬심 머뭇거리더니 군수의 눈치를 살피며 말했다. 소문에 따르면 저 서천에서는 매년 점 한 년을 극락에 올려보낸다 합니다. 이에 군수가 어이없다는 듯 말했다. 죽어서 극락에 간다는 말은 들어봤어도 서너서 간다는 말은 또 처음 듣는구다. 저들이 서 행사를 한 지 얼마나 되었는가? 섬시기에는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들은 군수가 저를 끌끌 차며 말했다. 보울의 양민들이 저런 헛된 말에 현혹될까 심히 걱정되는구나. 그러고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고비를 잡으며 말했다. 아무래도 내 직접 저곳을 타보아야겠다. 그렇게 군수가 무리를 이끌고 산에 올라 절에 이르니 기이하게도 아까 들려오던 불경 소리만 울려올 뿐 절 안에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 이에 군수는 소리를 따라 대웅전 뒤편으로 가보았다. 그곳에는 가파른 절벽이 있었는데 그 앞으로 높다란 제단이 세워져 있었다. 수십 명의 종들은 제단을 둘러싸고 앉아 괴상한 불경을 내고 있었다.
군수는 이렇게 지휘한 광경에 그들을 꾸짖으러 온 것도 있고 돛을 놓고 의식을 바라보았다. 조금 후 몇몇 층들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검은 장성을 들은 노승 하나를 안아 올려 제단 위로 올라갔다. 노승은 편안하게 하늘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얼굴에 조금의 근심이나 두려움도 보이지 않았다. 어찌나 평온해 보이는지 그 모습이 마치 해탈한 정자와도 같았다. 층들은 노승을 제단에 올려놓은 뒤 다시 내려와 의식을 계속했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해가 진 무렵이 되자 의식이 끝났는지 승려들이 불경을 메우길 멈추고 하나둘 일어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다. 오직 제단 위 노승만이 남아 가만히 앉아있을 뿐이었다. 돈수는 막상 의식을 직접 보니 소문이 진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흩어지는 층들 중 질지로 보이는 자를 굴러 물었다. 저 노인은 언제 하늘로 올라가느냐? 질지는 군수의 차림을 보고 누구인지를 알아봤는지 길게 읍하여 전하고는 가만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 모습은 볼 수도 있고요. 오늘 소도 안 됩니다. 돌시 넘치는 팬도는 카메를 모녀운을 살 뿐입니다. 질지는 그렇게 대답하고는 다른 중들과 함께 건물로 데려다 버렸다. 그때 나전이 군수에게 말했다. 난이 곧 저문이 그만 돌아가시지요. 저들끼리 숨어하는 헛된 행사이니 경민들에게 해를 끼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군수는 노승의 평온한 얼굴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를 않았다. 그는 가만히 생각하며 좀처럼 발걸음을 깨지 못하다가 이내 말했다. 내일 확인할 것이 있으니 오늘은 이곳에서 머물고 가겠다. 너희들은 먼저 내려가거라. 이에 아전이 그를 여러 번 만류했으나 군수는 완고했고 그들은 하는 수 없이 군수를 남기고 선 밑으로 내려갔다. 군수는 일행을 보낸 뒤 텅 빈 절간을 가무질러 제단이 있는 곳으로 다시 가보았다. 노승은 아까 자리 잡은 그대로 가부좌를 들고 앉아 있었는데 시위를 느끼지도 않는지 작은 움직임 하나 보이지 않았다. 군수는 이를 지휘하며 근처 수툴에 몸을 숨기고 노승이 등락에 올라가기를 기다렸다. 그렇게 밤이 깊고 자정이 지날 때쯤 별 한 단 세찬 바람이 불더니 절벽 위 대나무 숲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글 속에서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다. 갑자기 들려오는 소름 끼치는 소리에 군수는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다. 이를 자세히 보려 솥안을 들여다보니 희미하게 두 개의 붉은 빛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그 소리의 주인은 점점 가까워오더니 이내 대나무 숲을 비집고 그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머리가 절구통만한 커다란 두렁이었다. 몸은 거칠게 갈라진 피부와 번들거리는 붉은 눈을 가지고 있었는데 턱력이 좋기로 이름나 군수조차도 놈을 도는 것만으로도 두려움에 온몸이 붓는 듯하였다. 그는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그곳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놈은 대나무 숲 밭으로 머리를 모두 떠내고는 제단에 다가갔다. 노승은 뒤에 무엇이 있는지 돌아볼 생각도 없는지 여전히 평온한 표정을 짓고 있을 뿐이었다. 그때 부렁이가 아다리를 벌리더니 흠림이 노승을 삼켰다. 노승은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놈의 입속에 들어갔고 조금 후 노승의 몸뚱이가 목구멍을 통해 내려가는 끔찍한 소리가 들려왔다. 드로미는 노승을 삼킨 뒤 다시 대나무 숲으로 머리를 집어넣더니
빈에 사라져버렸다. 곤수는 그제서야 몸을 일으켜 죽을 힘을 다해 산 밑으로 달려내려갔다. 다음날 이른 새벽, 곤수가 관리들을 불러 명했다. 관아의 모든 군졸들과 고을이 말린 장정들을 불러 모아라. 그는 기웅산 일대를 샅샅이 수색해 괴수를 찾아 죽일 요량이었다. 산이 작으니 몸이 숨을 만한 곳이 들이 많지 않을 것이다. 관리들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하였으나 명이 엄하여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관리들이 관아를 떠나려 하는데 관아의 정문 쪽에서 소란이 일어났다. 넌 무슨 짓임? 물러가. 너의 소환이냐? 아전이 달려와 아뢰었다. 우린 늙은이를 찾아와 나리를 베야 한다며 억지를 쓰기 쫓아내는 중이었습니다. 이에 의아한 군수가 노인을 데려오도록 했다. 조금 전 들려온 자를 보니 걔는 거짓 차림은 한 노인이었는데 푸른빛을 띠는 기이한 눈동자를 가지고 있었다. 노인은 군수를 보자마자 섬뜩한 눈을 부릅뜨며 말했다. 너의 이름이 진루킹원용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절대로 내가 지켜지는 않답니다. 소론이를 찾아 죽이려 하던 차에 노인이 그렇게 말하니 군수는 조금 섬찟하였다. 하지만 이내 짐짓 아무렇지 않은 채 노인을 꼬시졌다. 이 미친 늙은이다. 아침부터 만명된 소리를 짓돌이는 드나. 여봐라. 당장 이놈을 오게 가두더라. 이에 포졸들은 거칠게 노인을 붙잡고 옥으로 데려가려 했다. 하지만 노인은 끌려가면서도 소리치기를 멈추지 않았다. 절대로 지켜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놈을 지켜서는 안 됩니다. 곤수는 괴수에 대해 무언가 알고 있는 듯한 노인의 말이 마음에 걸려 내렸던 명을 거두었고 밤이 되자 은밀히 노인이 갇힌 옥으로 가보았다. 곤수는 옥졸들을 물리치고 노인에게 다가가 물었다. 낮에 하려던 이야기를 자세히 말해보거라. 그러자 노인이 군수에게로 가까이 다가오더니 말했다. 소인은 귀로운산의 땅끝으로 어제 섬에 올라갔다. 우연히 나를 껴서 절에 들어가신 것을 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다른 이들이 모두 돌아가면도 절로 나오시지 않는 것을 보고 이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혹시 병전지 대나무 숲에서 무언가를 부쉈습니까? 노인이 모두 알고 있는 듯하자 군수는 사실대로 말했다. 웬 흉측한 구렁이다. 그 숲에서 나와 노승을 접어먹는 것을 보았다. 그 길수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느냐? 노인이 말했다. 저는 평생을 산에서 보내며 온갖 것들을 보았기에 제법 짐승의 기변할 줄 압니다. 놈의 분홍시답이다. 신우지입니다. 만시 절대 너를 죽여서는 안 됩니다. 이에 군수가 말했다. 놈이 산에서 내려오기라도 하는 날에 거울이 쑥대밭으로 변할 것이 뻔한데 구렁이든 이무기든 뭐가 중요하다는 것이냐. 그러자 노인이 크게 한숨을 쉬며 말했다. 놈이 증들을 해한 것을 좀이 들기 전 아편자 병명을 접어먹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섬이 해는 뒤칠 일이 없을 것이니 거울을 내려올 일도 없을 겁니다. 군수가 말했다. 중들을 건물이라 해봐야 욕망에 못 이겨 헛된 말을 믿은 어리석은 뿐일진데 어찌 죽도록 내버려두란 말이냐. 그러자 노인이 푸른 눈을 부릅뜨며 말했다. 너를 억지로 찾아 죽이려 둔다면 일덩을 더욱 수많은 피를 뿌리게 될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몸은 신기하여
터지길 천천히 죽지 않으니 전선을 힘으로 몸에게 달려준다가 상처나 입히지 못하는 것은 물론 너 또한 경줄듯만 치고 나갈 것입니다. 그러자 준수가 성을 내며 물었다. 놈이 아무리 실기하다 해도 사람을 다스릴 짐승 따위가 있을리 만무하거늘 어찌 놈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냐. 그러자 노인이 말했다.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또 무슨 소리냐. 소인도 놈과 딱 한 번 마주친 적이 있는데 남명초를 태우니 더는 닥달이 오지 못했습니다. 냄새만 맡아도 그토록 놈이 소리치는 것을 보건대 직접 마주치면 나는 놈을 죽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놈이 심순이 그것을 삼킬리 없으니 방법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노인은 갑자기 말꼬리를 흐리더니 말하기를 망설였다. 준수가 귀를 다그쳤다. 또한 뭔 말이냐? 어서 말하지 못할까? 그러자 노인이 이미 입을 떼었다. 이로부터 희노기를 죽인 자는 반드시 영모를 일으킨다 하였습니다. 영모라니 희노기는 평소 깊은 물에 숨어 살다 실선이 어지러워질 듯 없는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영웅이 나타나 그 희노기를 죽이며 그 사람은 새 왕조를 일으키게 됩니다. 저가 지금은 별다 아닙니다. 썩을 대로 썩고 힘이 덜던 고령와는 달리 피나르는 아직 그 덕걸 힘이 더하지 않았으니 힘의 귀를 죽여 영로를 되하게 된다가 반드시 많은 피를 흘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는 노인은 진슬게 해거라듯 말했다. 너희 절대로 놈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불수는 가만히 무언가를 생각하더니 이내 대뜸 성을 내나 소리쳤다. 어디서 그런 망명될 소리를 짓거리는 것이냐. 난이 닦는 대로 불령을 어지럽힌 내 죄를 심하게 물을 것이다. 그러고는 소매를 떨치고 옥을 떠났다. 집에 돌아온 구수는 잠에 들지 못하고 한참을 고민하였다. 영모를 일으킨다 하나 왕이 될 수 있다는 뜻이 아닌다. 조금 뒤 그는 몸을 일으켜 옥으로 다시 향했다. 그러고는 옥사에 횃불을 던졌다. 불은 순식간에 옥사를 휘감았고 이내 옥에 갇혀있던 이들의 고통스러운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품신 이를 외면하고 발길을 들려 집으로 향했다. 다음날 군수가 관아에 도착하니 옥사 근처에 사람들이 몰려 어수선거리고 있었다. 그를 본 아전이 달려와 아뢰었다. 한밤의 화재로 옥사가 모두 불타버렸는데 불길이 어찌나 토샜는지 그 안에 있던 채수들의 시체를 알아볼 수 없을 지경입니다. 분수가 퇴연히 대답했다. 그런 일이 있었느냐. 소란스럽지 않게 잘 수습하라. 군수는 그날부터 오래된 곰방대를 모아들이기 시작했다. 오래된 곰방대라는 먼 곳 가까운 곳을 가리지 않고 찾아가 모두 도주어들였고 그렇게 뽑아 길이었는 모으니 그간 모은 곰방대가 마당을 가득 메울 정도로 이들었다. 그러다 정초가 다가오니 그는 그동안 모은 곰방대들을 모두 부수어 틀 안에 있는 담대진을 긁어 모았다. 그러고는 그것을 사람의 형태로 빚고 겉을 종이로 감쌌다. 그러고 옷을 입혀놓으니 얼핏 보면 사람의 형체처럼 보였다. 그리고 섣달 금은날 그는 홀로 경산의 절로 향했다.
군수는 저를 도착하자마자 주지를 들렀다. 너니, 그건 안녕하셨습니다. 군수는 그의 인사에 대꾸도 하지 않고 대뜸 말했다. 올해는 내가 tum나게 올라가야겠다. 이런 난데없는 소리에 취지가 난색을 보였다. 천의에 tum나게 벌 수 있는 자는 오직 현선왕입니다. 소설들도 순서를 정하여 나이가 많은 철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불수가 더는 듣지 않고 소리쳤다. 덕소나, 니놈이 감히 내 만에 토를 다는 것이냐. 명을 따르지 않는단다. 이 절단을 두쓰고 내 놈들은 모조리 드러낼 것이다. 불수가 그렇게 나오니 취지도 더는 그의 뜻을 거스르지 못하고 돌식을 준비하였다. 의식이 끝난 뒤 모든 짐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분수는 미리 준비해 두었던 인형을 꺼내어 재단 위에 올려놓고는 불쑥 숨어 이모기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렸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자정이 조금 지나니 작년과 같이 대나무 숲 사이로 소름 끼치는 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이어 이모기가 그 모습을 드러내더니 아가리를 돌려 이겸에 한 입을 삼켰다. 그러고는 이모기는 숲에 머리를 다시 집어넣으려 했다. 그런데 돌연 움직임을 멈추더니 입에서 검은 피를 뿜어내기 시작했다. 놈은 이내 쾌성을 내며 보통스럽게 몸부림을 치다 재단 밑으로 떨어져 버렸다. 이모기는 온몸을 비틀다 대웅전 뒷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를 본 군수도 놈을 따라 대웅전으로 들어갔다. 이모기는 법당 안에서 검은 침을 뚝뚝 흘리며 고통에 겨운 소리를 내다 이내 피가 먹은 것들을 모조리 토해내기 시작했다. 몸의 아가리에서 썩은 시체들과 해골이 쏟아져 온 바닥을 까맣게 물들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구렁이는 더 이상 몸을 가누지 못하고 쓰러져 버렸다. 되었다. 이에 군수는 가까이 다가가 놈의 숨이 완전히 끊어지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그때 부서진 문 사이로 거대한 치매 한 마리가 기어들어왔다. 대웅전에 들어온 치매는 단번에 이모기의 머리를 물더니 그대로 씹어 부숴버렸다. 그러고는 이모기를 통째로 삼키기 시작했다. 계획이 틀어진 것도 틀어진 것이지만 또 다른 끔찍한 필수가 눈앞에 나타나니 군수는 지려온 애 몸이 두다 손끝 하나 움직일 수 없었다. 그렇게 어쩔 줄 몰라 하며 치매의 움직임을 살피고 있는데 치매가 고개를 돌며 군수를 바라보았다. 사과. 치매는 어디서 본 듯한 푸른 눈을 가지고 있었다. 혈을 핀수 없구나. 그제서야 모든 것이 이해된 군수가 치매를 보며 소리쳤다. 너는 지난해 나를 찾아온 늙은이로구나. 나를 잘도 속였겠다. 치매가 한참을 웃더니 말했다. 이따위는 청교들하고 이집 평화를 희해주고 기아이들여 술총을 쓰고다. 미리 경월로 너 이후에 드러날 수 없음. 어쩔 수 없지였노다. 뒤에 준수는 허망하여 하늘이 무너진 듯하였다. 그때 치매가 말했다. 너무 아쉬워 말보아. 늘 독일쯤에 이를 삼치고 기억들이라도 돌았으니 어쩔 노래께 부족을 할 것이다. 준수가 묻었다. 무슨 보답을 해줄 수 있다는 말이냐. 진호들 이래도 너는 목축 아직 들더러 느려도 못쓸 자식이었다. 너를 왕가는 안들의 지수는 못해도
너의 자식의 과도는 쓰고 시간을 원다고 들어지십니까? 늘 찾아온 미영비의 권을 짊어지고 결국 스프로나다. 진해는 그렇게 말하던지 대웅전 밖으로 사라져버렸다. 가전기 백사들. 그때 이무기가 포효하는 소리에 잠에서 깼는지 중들이 하나둘 횃불을 들고 대웅전으로 몰려왔다. 그들은 대웅전 바닥에 낭자한 핏자국과 시체들을 보고는 놀라 묻었다. 너희, 피도들이 더 무엇입니까? 등수는 잠시 생각하다 이내 그들을 부치졌다. 이 어리석은 놈들아, 그토록 하고자 한 것이 고작 산짐승의 아가리였더냐. 드디어 무슨 물씀이신지나. 밤새 재단에 앉아있으니 커다란 산짐승이 달려들어와 나를 한 입에 삼키려 들었다. 너희가 내년 재단에 옮긴 징들은 빛나게 탄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짐승에게 처먹힌 것이다. 내 용을 따 놈을 지키지 않았더라나 너희는 차례로 놈의 머지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고는 진의 소매들이 횃불을 떼어서 대웅전 바닥에 던져버렸다. 그러자 종들은 불타는 대웅전 앞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총곡하기 시작했다. 짐승은 드럼 두 개를 지루하던 산 밑으로 내려갔다. 다음날 해가 질 무렵 불수는 아버지의 무덤을 파헤쳐 관을 꺼내 짊어지고는 대나무 숲으로 향했다. 그곳에 관을 놓고 조금을 기다리니 자정쯤에 이르러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치매가 그 모습을 드러냈다. 놈은 군수가 가져온 관을 보더니 말했다. 너놈을 해라. 불수는 아무 말 없이 관을 메고 치매를 따라 산길로 올랐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관 보물이 징톡에 이르려 치매가 발걸음을 갑자기 멈추더니 돌아서 군수를 보았다. 여기서 붙인 건 나 경제갈라. 매면 견을 쥐고 멈추 늘려거리실 거야. 이에 군수가 물었다. 관을 집어가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시여? 오늘 아침 들고 위협이 전을 모아기고의 명단이 묻어질 것이다. 소멸아, 벽에게 명당자를 알려지는 것은 진기를 모순하고 치고 명을 뒤그 처리를 도해질 수는 없다. 복장을 정말 진으로 바르시되라. 근심은 의심이 가득 차오르나 두려움도 있고 치매에게 맞서 말했다. 그렇다고 어찌 아버님의 관을 남에게 맡기고 떠날 수 있단 말이여. 그러자 치매가 답답하다는 듯 말했다. 일단은 기질다다. 용단이 치료를 해주다가 저들을 이를 놓치지고 땅의 힘을 도달어 들이는 승부로 동원의 뒤로 원보를 변할 것이다. 그리고 실천은 나는 산과 동심에 전을 터지 돌아다기 좋다. 치매가 그렇게 나오니 분수는 잠시 생각하다 참을 수 없이 관을 두고 솔로 산길을 되돌아갔다. 그런데 산길을 내려가던 중 관을 두고 온 쪽에서 돌연 나무가 쪼개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순간 불수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의심이 솟구쳐 올랐다. 충놈들도 부러미에 속아 내년 놈에게 스스로 목숨을 바치지 않았던가. 그렇게 되는 결국 의심을 이기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 치매가 있는 곳으로 다시 향했다. 조금 뒤 소리가 나는 곳에 이르러 나무 뒤에서 치매가 있는 곳을 보니 놈은 땅에 머리를 쳐박고 무언가를 주스고 있었다. 군수가 이를 자세히 보니 놈은 지덩이를 타고 있었는데 관은 귀 옆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들려오던 소리는 치매가 땅을 파며 고목의 뿌리를 쪼개는 소리였던 것이었다. 치매는 땅을 다 파더니 그곳에 관을 가지런히 내려놓고
흙으로 쥐덩이를 덮기 시작했다. 분수는 그제서야 치매의 말이 거짓이 아님을 알고 서둘러 대나무 숲으로 내려갔다. 조금 뒤 진해가 모습을 드러냈다. 분명히 빛을 얻었겠지. 이에 군수가 거짓으로 대답했다. 그렇소. 그러자 진해가 말을 이었다. 명도는 비신족들을 돌베풀어 집에 크기를 일으킬 것이다. 그러고는 숲으로 돌아다니다 문득 무언가가 생각났는지 한 가지를 덧붙였다. 니를 그집 전도로 밀어나고 있다. 그게 무엇이야? 종을 흘리치다시 서투는 몇신을 선치한 것다. 예를 들면 야구 조실이 중단이나 켜다 어떤 저들이 끊이지 않는 버스 저리를 잡고 그들은 실을 지시다. 그때쯤이면 어느 힘이 공천자리에 올라있을 테니 이를 서로서 지어줄 절도 보지었으면 하는구나. 그들 비어길 권을 떨당해 보는 지시였들 저는 것도 어렵지려 않지. 기체들다 그 부서지 않는 쪽이 좋을 지시가. 들수가 대답했다. 알겠소. 내 마땅히 추리하리다. 그러자 치매는 만족스럽다는 듯 웃으며 숲속으로 사라져버렸다. 괜한 의심으로 명단의 신을 덜었다 쓸다 걱정이로구나. 돌수는 그날서로 거짓말처럼 출세길을 올라 승승장구하기 시작했다. 모든 일은 순탄하게 풀렸고 집안에도 경사가 이어서 몇 해 뒤에는 청명한 아들을 얻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는 그토록 원하던 칠세를 하는 중에도 지난날 치매의 말을 어기고 명단을 본 것이 원내거린짓하였다. 그 불안함은 자리가 높아질수록 더해져 나중에는 매일 밤 자리를 빼앗기고 집안이 몰락하는 악몽에 시달리게 되었다. 이에 기웅산을 샅샅이 뒤져 치매의 흔적을 찾으려고도 해보았으나 모두 소용없는 짓이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30년 후 그는 나이가 들어 벼슬에서 내려와 집에서 머물게 되었다. 그런데 어느 날 괴상한 소문이 들려왔다. 역골 원님이 또 사라졌다네 글쎄. 그러기만 일세. 이게 벌써 몇 명치인다. 이를 듣고 무언가가 생각난 그는 사람을 시켜 이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였다. 얼마 후 내용을 들어보니 몇 년 전부터 역보울에서는 석 달 금음마다 원이 고련히 사라지는데 괴수가 나타나 잡아간다는 소문이 돌아 아무도 그 자리를 맡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들어 나가 터시 금방이 나타나 근저들이 등이지를 않는 수차를 잡고 그들의 위치를 쳤시다. 몸이 돌아왔구나. 그는 급히 아들을 불러 일렀다. 네가 역도의 원을 맡겠다 하거라. 이에 아들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그곳은 내년 필수가 나타난다는 소문이 있는 곳이 아닙니까? 이는 소문이 아니라 사실일 것이다. 너는 석 달 틈음에 나타나는 필수로 내 오래전 몸을 던져주시다. 내가 이른 대로만 한다면 내 이 몸을 치료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는 아들에게 방법을 일러주고는 덧붙여 신신당부하였다. 몸을 접으면 단단히 보고타여 남명초를 먹이도록 하라. 그리고 반드시 너의 손으로 지게의 함을 잊지 말아라. 그 후 그의 아들은 곧바로 자청하여 보울의 원자리에 부임하였고 석 달 금음날이 오길 기다렸다가 아버지가 알려준 계책을 실행에 옮겼다. 그는 마당에 얇은 실을 틀어놓고 캐가 저물 때쯤 방 안에 들어가 문을 굳게 잠근 뒤 괴수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밤이 깊어 자정이 이르니 몸 밖에서 소름 끼치는 숨소리가 들려왔다.
괴수가 내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자 원은 미리 준비해둔 남념초에 불을 붙였다. 남념초 냄새를 맡아서인지 괴수는 밤이 더 이상 다가오지 못하고 마당에서 이리저리 움직이기만 하였다. 그렇게 원은 밤새 매캐한 연기를 참으며 남념초를 태웠고 돔이 들 때쯤이 되자 마침내 문에 비친 괴술 그림자가 사라졌다. 날이 완전히 닿자 원이 군졸들을 둘러 명했다. 마당에 틀어놓은 실종, 다른 곳으로 이어진 곳을 찾아 먹는 다리가 많을 것이야 하였으니 함께 엉켜 들어간 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관할을 샅샅이 수색하니 과연 실 하나가 지붕 위로 이어져 있었다. 위에 실이 끼워진 지화를 뜯어내도록 하니 길 안에 섬뜩하게 푸른 눈을 지닌 커다란 지네 한 마리가 들어있었다. 분졸들은 몹시 놀라 지네의 몸을 청으로 째어댔지만 도리어 천이 비소질 뿐 들껍질을 뚫지 못했다. 이에 원은 딘졸들에게 명하여 찌르기를 멈추고 자신 앞에 데려오도록 했다. 범죄 마친 남념초 때문인지 지네는 쉽게 몸을 가누지 못했고 힘없이 도박되어 원 앞에 끌려왔다. 몸은 힘겹게 몸부림치며 섬뜩한 푸른 눈으로 원을 뜯어보더니 말했다. 흰곰, 네가 스트를 저쪽고 뭐 희랑이 일치는 됐죠지고 뒤어비도 기억지 낸 걸로 오기고 벽지에는 등용해 어지럽지너. 원은 괴수가 말을 하는 것을 보고 몹시 놀랐다. 그게 무슨 말이냐? 지네는 원의 말에는 개꾸도 하지 않고 말했다. 실은 네가 빌쭉 드는 건 규지가 왜 꽃이가? 더 멀은 그 길은 원하기 생명지대로 영혼을 일으키기 결심와. 그러고는 한차를 크게 몸을 요동치더니 아가리를 벌려 스스로 몸을 몰았다. 그러자 지네의 붉은 피가 서방에 흩뿌려졌고 원의 얼굴에도 그 피가 튀었다. 이런 요망한 몸을 보한다. 그는 그 피 남명초를 집어들고 지네의 아가리 속에 집어넣으려 했다. 하지만 지네는 이미 숨이 끊어진 기였다. 지네가 죽은 뒤 그가 아버지를 찾아가 물었다. 괴수가 죽기 전에 이르게 영모를 일으키게 해주겠노라 하였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요? 그러자 그의 아버지가 만족해하며 말했다. 저무다. 이제는 편히 눈을 감을 수 있겠구나. 그러고는 아들의 물음에는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아들이 재차 물었다. 일전에 괴수를 만나셨을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자 그의 아버지가 대답했다. 아홉편의 집안이 귀하게 일어날 것인데 그럼 도시 무엇이 지명하겠느냐. 지네가 죽고 보울이 안정되니 그는 그제서야 식솔대로 들러들였다. 그런데 오랜만에 본 아내다 이상하다는 듯 그의 얼굴을 보며 말했다. 서방님, 얼굴에 못 보던 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에 그가 얼굴을 비추어 보니 과연 이마에 붉은 점이 하나 생겨 있었다. 그것은 지네가 죽을 때 튀었던 핏방울이었다. 그는 점을 여러 번 닦아 모았으나 아무리 문질러도 사라지지를 않았다. 이에 그는 몹시 불안하였으나 시간이 흘러도 별다른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지네가 다시 나타났다는 소문도 없어 점차 이를 잊고 살아가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아내가 아이를 깨었을 즈음 점은 어느새인가 사라지고 없었다. 그는 이를 지휘하며 아이가 태어나자 스스로 점이 사라지며 생긴 아이라 하여 이름을 김자점이라 지었다.
김자점은 임조반점의 공신으로 광해군을 몰아내는데 앞장섰고 포종 때에는 폭벌 계획을 처음에 밀고 하여 조선을 위기에 빠뜨렸다. 불의 나들과 손자와 함께 영모를 일으키려다 발각되어 서지가 지키고 목이 잘리는 첨보를 받게 되었다. 그 후 그의 집안 사람들은 모두 직임을 단하거나 노비로 전락하였으며 그의 도친과 조부 또한 관에서 꺼내져 목이 잘리는 도관 정치를 당하게 되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들은 이야기들이 과연 진실일까요? 스승들의 의식은 정말로 고통스러운 결말을 맞이할까요? 아니면 모두가 속임 거짓일까요? 이 이야기의 결말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론을 공유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서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음산한 비밀들입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